그래서 젊은 분들, 건강한 분들은 이걸 느낄 새가 없죠. 왜? 만성염증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AB 한의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전에 무릎의 관절염이 연골 때문이 아니고 신장의 만성염증 때문에 아픕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 만성염증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쇼킹하고 많은 분들에게 치료에 도움이 되어서 이제 보람이 뿌듯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신장의 만성염증 후속편에 해당됩니다. 단지 무릎 관절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손가락이든 어깨든 허리든 그 관련된 부분들에 밀접하게 연결된 그 만성염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찰을 하면 치료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료를 할 것인가. 평균적으로 3개월을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한 달 만에 좋아지는 분도 있고 6달까지 치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개인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 1년 전에 치료하셨던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바닥, 발가락, 손가락, 허리, 어깨, 사실 여러 곳이 아프셨던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본인보다는 그 따님의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이제 문의차 전화를 주셨어요. 문의 답변 드리고 안부차 여쭤봤습니다. 전에 치료 받으신 곳이 좀 어떠신지. 네, 저는 선생님 덕택에 지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도 하고 계세요? 커피도 아예 안 마시고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고요. 잘 지내고 계셔서 정말 기뻤는데 이분이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에 그냥 제가 한 2달 정도 먹을 때까지는 솔직히 효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나 진짜 말아야 되나, 제가 2달 먹고 그냥 끊어야 되겠다, 효과도 없네 이러고 끊었는데, 선생님 끊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괜찮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믿고 진짜 연달아 한 대 더 먹을 걸 그랬나 막 후회하고 그랬었어요. 아직 아프던 관절들은 증상이 비슷했는데 2차에 명현으로 허리가 더 아프신 거예요. 물론 원래도 허리가 아프긴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민하다가 치료를 멈추게 됐던 이제 그 아쉬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안 먹는데도 점점 낫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만성염증, 그리고 특히 신장의 만성염증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의 만성염증에도 특징이 각각 다양한데 그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느리게 변한다입니다. 비유하자면 오래 쓰다 보면 우리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 100%에도 더 빨리 떨어지잖아요. 이런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신장의 만성염증이 내가 느낄 만큼 올라오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해두고 나면은 못 느꼈다가 천천히라도 느끼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커피 끊고 계속 운동하면서 그렇게 해오신 과정들이 신장의 만성염증을 치료했던 그게 점점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성급했구나, 그 말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다 하셔서 이 목소리를 기부받아서 잠깐 들려드린 것입니다. 아니, 아프지 않으려고 치료했는데 더 아프다면 그게 무슨 치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만성염증 때문에 아픈 거라면 치료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염증 반응은 원래 정의되기를 손상이 있고 이걸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붓고 열나고 아프고 뻣뻣하고 이런 과정들 뒤에 회복 과정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회복 과정이 따라오지 않고 이 염증 반응만 지지부진하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게 만성염증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 아직 회복 속도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쉬거나 소염진통제만 먹고 가볍게 침치료, 물리치료해도 괜찮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 건강한 분들은 이걸 느낄 새가 없죠. 왜? 만성염증이 아니니까.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혹은 노화도 나이가 아니고 그 회복 속도의 저하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이게 왔을 때 염증 반응은, 그래서 소염진통제 아무리 2년씩 5년씩 드셔도 안 낫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수술이라도 할 단계가 됐다면 그분들이 수술이라도 갔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경우, 이런 만성염증의 특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그러니까 만성염증을 치료해서 다음 단계, 회복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명현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거나 아니면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을 때. 명현 반응의 특징은 원래 아팠던 곳이 더 아프거나 혹은
전에 아팠던 곳이 다시 아픈 경우. 그런데 이런 명현 반응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 생겼다고 막 두려워한 분, 왜 치료하는데 더 아프지?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묶어둔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회복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생님, 저는 진짜 네. 손가락 발가락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아파서 눈을 떴거든요, 갑자기.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이 몸뿐만 아니라 인생도 계단식으로 변하잖아요. 단계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쭉 느슨하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늦어지거나 중간 세밀세밀하게 우리 순간에는 계단식으로 바뀌어요. 이처럼 관절의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럭저럭 지내오다가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악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누적된 만성염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간과 그 기회가 된다면은 꼭 치료하는 계기가 되어서 이 변화하는 단계에 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은 만성염증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진찰할 때는 이분이 걱정이 좀 많거나 불안이 좀 있다, 아니면은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서 더 좀 그런 때, 그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지 않고 좀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편안하고 쉽게 응원드리는 때가 있긴 한데, 간혹 그 때문에 자신의 몸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이런 명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자기 몸을 아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다른 원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오래 진료해오면서도 지금도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런 만성염증 특징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 반응은 바로 회복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만성염증은 손상된 누적의 총합입니다. 그 합은 우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했더라도 많으면은 기간이 좀 길 수 있어요, 치료 기간.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만성염증은 바로 회복 속도의 저하 때문에 옵니다. 혹시 어떤 의사쌤 혹은 그 동료분들, 옆에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아파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들으세요. 어떤 이유들로 회복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 치료하고 이 회복 속도를 좀 올려주고, 더 올리는 방법은 사실 운동이죠. 그래서 치료의 마지막 단계, 저랑 치료하지 않을 때도 운동을 이어서 하시면 그게 바로 치료가 계속 연결돼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꼭 담아두시고요. 만성염증 치료하는데 더더욱 많은 효과 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